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조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들이 많이 하실 거고 제 주변에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과 이제 접촉을 했던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이제 벌써 이제 7,000명, 6,000명 따위는 없다, 우리나라에. 네네. 우리나라는 바로 7,000명으로 뛰어 올라가지고 매일매일 7,0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고 또 새로운 변이 때문에도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7,000명이 넘었고 오미크론도 하루 새 22명이 늘어서 누적 6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조금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사실 이제는 좀 무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 오미크론 뭐 이제 WHO에서는 팬데믹 흐름 바뀔 정도로 뭔가 좀 위험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정확한 충격에 대해서는 아직 알기 어렵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제2의 코로나가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WHO에서는 별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을 만들었던 이제 화이자에서는요. 네. 3차 접종하시면 항체가 25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무력화된다. 그래서 이 3차까지 접종을 맞게 되면요. 95% 정도가 이제 이 오미크론에 대한 무력화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백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2차까지 다 맞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오는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우리가 무력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항체가 생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2주 정도 좀 우리가 실험을 해보고 뭘 해봐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뭐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괜찮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근데 문제는 사실 이거 접종 받아도 코로나 걸리는데. 코로나 걸리죠. 대부분 이제 돌파 감염 되고요. 코로나 이거 2차까지 맞아도 이제 감염이 되는데 3차 맞으면은 오미크론까지 무력화한다라는 건 사실 우리의 선을 넘은 말이 아닌가? 그쵸. 왜냐면 이거를 발표한 곳이 화이자라서 또 문제예요. 네. 화이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백신 팔이 하는 곳이죠. 백신 파는 곳에서 백신 한 번 더 맞으세요라고는 이런 발표자를 내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일단은 이런 뉴스 때문에 조금 주가 흐름이 조금 릴렉스된 것도 맞긴 하지만 그건 다행이죠. 어쨌든 간에 뭐 항체의 25배, 오미크론 뭐 3차까지 맞으면은 이제 면역력 95%까지 괜찮아진다. 그러기에는 2차까지 맞았는데도 확진자들이 아무튼 괜찮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WHO랑은 조금 반대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네. 누구 말이 맞을지는 시간이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는 둘 다 못 믿죠. 둘 다 못 믿어요. WHO가 지금까지 이제 중국 관련돼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알면 좀 믿기 어렵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화이자는 백신을 파는 곳에서 백신 하나 더 맞으세요 하니까 또 믿기 어려운 거고. 양쪽 사이에서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백신으로 죽는 것보다 자영업자들 굶어 죽게 생겼죠. 그쵸. 사실 백신으로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보다 이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제 노동자분들이 아마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조금 호재적인 뉴스는 또 이제 JP모건이 내년 코로나19 대유행 종식하고 경제 완전 회복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빌 게이츠 또한 코로나 내년 안에 종식될 것이다. 변이에도 대응 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코로나 때 이후에 이 빌 게이츠 할아버지에 대한 음모론이 많이 퍼지긴 했었죠. 그렇죠. 저분이 진짜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예견이 가능했는가? 네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많아요. 이제 음모론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빌 게이츠 입에서 이제 음모론의 주역이었던 빌 게이츠 입에서 내년 안에 종식이 되고 변이도 대응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주가에서는 이제 내년에 경제가 회복되면은 주가는 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보통 예전에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에서는 경제가 회복되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렇죠. 기업들이 활성화가 되고 매출이 올라가고 노동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 경제가 안 좋아서 시중에서 두두두두두 헬리콥터 머니에서 뿌린 돈들을 걸어 드릴까봐 사실 경제가 회복되는 거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별론데? 이게 자영업자랑 반대네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주가가 오르니까 좋은 거고. 네네. 자영업자들은 진짜 경제가 회복돼야 좋은데 이제 완전 반대로 되고 있네요. 자, 그래도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건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길게 롱텀으로 본다면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쵸. 완전 회복이 빨리 돼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자영업자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사람들이 와! 이러고 있죠. 사실 뭐 코로나가 터지든 뭐 백신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나스닥은 그냥 가. 코스피는 잘 안 가던데 나스닥만 잘 가네. 아, 그럼요. 코스피는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네. 8만 전자를 향해 가고 있고 이제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마 삼성전자 차트 패턴일 텐데 아마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사서 물렸지만 본전 오면 판다. 네네. 그래서 그런 리즈 때문에 그런지 8만 전자까지 이제 복구가 거의 됐는데 매도세가 조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 왜 본전에 팔자?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전에 팔지? 그러니까 본전 올 정도 이게 많이 해보겠다는 건데. 이렇게 떨궈서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생기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는 이제 추세상 더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전 심리 때문에 팔게 되죠. 차라리 홀딩하는 게 조금 더 나을 텐데 말입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제가 요즘 유튜브로 보는데 네네. 부자가 되신 분들의 인터뷰가 있어요. 이제 20대 분들이 파이어족을 해가지고 20대 혹은 30대 초반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자랑하거나 자기의 성공담을 이야기하시는데 다들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 많거든요. 네네. 다 미국 주식이던데. 그 그건 맞지. 한국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은 최근에 안 보이더라. 그래도 있습니다. 가끔씩 있긴 있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내더라도 조금 미국 쪽 주식을 건드리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인프라 투자로 중국 누른다. 거대한 공사판 되게 생겼어요, 미국이. 왜요? 자, 미국 회의에서 1조 2천억 달러, 1440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부터 상수도 교통까지 그동안 노후된 이제 시설들을 이제 다 고친다고 합니다. 아, 미국도 그거 하는구나. 네네. 우리 집 앞에 그 아스팔트 새로 깔던데. 왜요? 그거요? 그 세금 쓰려고. 아. 똑같은 거 하는 거구나. 똑같은 거. 그럼 일자리 나타나니까. 왜 시에서 멀쩡한 도로를 까재끼는지 아십니까? 왜요? 이 예산이 남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써야 되는 예산이 남았는데 이 예산을 안 쓰고 가지고 있으면 내년도에 측정되는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예산 다 써야 돼. 그리고 모자라요 뿌 해야지만 이제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멀쩡한 도로도 까짓기죠. 네. 미국도 지금 그것처럼 까짓기는 게 아닐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일자리나 이런 거를 창출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으로 이제 공사판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미국 네네. 전체가 거대한 공사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 2035년도까지 전기차로 전면 교체한답니다. 바이든이 서명을 했어요. 이게 35년이면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안 남았죠. 자,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65% 줄이고 35년도까지는 전기차로 전면 교체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서명이 됐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는 정보 조달 능력, 지렛대 담아 쭉쭉쭉, 이제 환경 때문에 이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머스크 형님이 비판을 했어요. 어떤 비판? 이야, 바이든 정부 전기차 지원 법안 다 개나 줘버려. 아니 근데 전기차 파시는 분이 왜 전기차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죠? 왜냐면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나 이런 거에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안은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미국 배터리 장착할 경우 $500 59만 원을 추가 공제하는 혜택이 담겨 있는데 이 머스크 형님네는 이제 노조가 없어. 노조가 없구나. 제 집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을 조금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머스크 형님이 야 바이든 정부 전기차 지원 법안 뚜꾸를 삥뽕 버려야 돼. 왜? 우리는 노조가 없거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지난 8월 전기차 업계 간담회 때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머스크를 초대하지 않았어. 와, 노조가 없다고? 그럼요.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는 테슬라는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머스크 형님 뭐라고 합니까? 중국 짱짱맨. 중국 니하오마 짱짱맨을 요즘에 맺히면서 바이든이랑 맞짱뜨고 있다. 미국 버려. 그럼요.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스크가 했던 말 중에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이다라고 좀 지적도 했었고 약간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우리 머스크 형이 바이든 정부에다 대고 야 전기차 법안 개나 줘버리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정책 자체가 사실 서민들에게 더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욕을 하면서 근데 왜 중국 짱짱맨을 외칠까? 그니까. 이게 저희 테슬라의 4분의 1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생산되고 있죠? 소화가 된다고. 그렇죠. 생산되고 팔리고 있죠. 중국에서.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우리는 혜택을 못 받고 우리는 무노조 경영이기 때문에 바이든 개나 줘버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노조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다들 아시겠지만 프롤레타리아랑 부르주아가 있잖아요. 네. 이게 노동자와 자본주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에는 이 노동자와 이 자본가는 사실 오징어 게임이 아닌가. 오징어 게임이요? 네네. 서로 줄다리기를 시작을 했을 때는 0차 하면서 균형이 맞춰집니다. 네네. 하지만 한쪽에서 균형이 깨지는 순간 무너져 내리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 옷을 입고 민노총이 나와가지고 이제 시위를 하잖아요. 그랬어요. 예, 이랬습니다. 민노총 애들이 오징어 게임, 아무튼 이랬는데, 뭐, 불편러들 이제 나오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부르주아랑 그다음에 프롤레타리아 이분들, 그러니까 노동자와 자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줄다리기 게임처럼 균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금 해보고, 균형이 깨지면 어차피 한쪽만 당하는 게 아니고 양쪽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사실 노조들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극간의 노조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 맞아요. 필요는 네. 하지만 너무 셌다. 그래, 맞아요. 필요는 하지만, 너무 셌다. 네, 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양쪽 다 지금 힘들어하는 게 이제 대한민국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선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